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5년 생존율이 3배나 더 높습니다. 정부는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R&D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신생아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대기가 안정돼 있어 이번 미세먼지 공습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전체가 희뿌연 먼지 장막에 갇혔습니다. 하늘도 잿빛을 잃었고 강 건너 건물도 윤곽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3km 정도로 맑은 날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때 서울 성동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98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전날보다 대기질이 더 악화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와 충북, 전북, 경북 지역도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평소 7배에서 10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며 상황이 더 악화한 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초미세먼지는 오늘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요일에는 낮 동안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예상과 달리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데다 짙은 미세먼지를 밀어낼 만한 강한 바람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도 동풍이 예상만큼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기압계 변화가 없다면 미세먼지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 막바지에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의 공습. 당분간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길어지는 미세먼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경남, 경북, 강원 영서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서울 지역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만 운행이 제한됐으나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급제가 적용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 조치 등을 시행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조업시간과 가동률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 이번 주말까지 스모그가 엄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오는 24일까지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와 그 주변 지역에서 중간 오염이나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최악의 수준인 엄중 오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오늘 오전 0시부터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스모그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하고 유치원과 학교의 야외 활동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오염은 기상 조건이 오염물질 확산에 불리한 데다 정월 대보름 기간 폭죽과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춘절 이후 기업이 공장을 재가동한 것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는 HTTPS 차단 정책은 결코 검열이 아니라며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과 같은 꼭 필요한 조치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HTTPS 차단 정책이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지 못했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불충분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리는 불법 촬영물 유포와 해외 불법 사이트는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면서 HTTPS 차단과 관련해 꼭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HTTPS 차단 정책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나흘 만인 15일에 답변 기준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학 실험실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실험실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만난 상아탑의 창업 현장을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D 프린터 안에서 상투 모양의 과자 반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죽을 10분 동안 오븐에 구웠더니 바삭한 쿠키가 완성됐습니다. 이 프린터를 활용하면 음식 안쪽에도 모양을 낼 수 있어서 식감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학 실험실에서 개발한 이 음식 프린터는 지난해 대학원생 5명에 의해 창업 아이템으로 변신했습니다. 기존에는 실험실 내에서 연구 성과를 내는데 좀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이제 대중에게 소개되고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좀 수집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좀 뜻깊더라고요. 그림을 그려 스마트폰에 올리자 전문가가 심리 상태를 분석해줍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 심리치료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임상미술치료 연구원들이 앱을 개발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실험실 창업혁신단을 세우고 선도대학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창업하면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있게 하거나 실험실 창업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실험실 창업 지원으로 세워진 기업은 지난달까지 모두 75곳입니다.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성장 R&D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험실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80%로 일반 기업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평균 고용 규모도 9.5명으로 일반 기업의 3배 수준입니다. 혁신적 연구 성과들이 실험실 밖 창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고용과 성장을 북돋으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책임 경영 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 LACP가 주관하는 2017-18 비전 어워드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출간한 사회책임 경영 보고서가 미 LACP 비전 어워드에서 정보 접근성과 창의성 등 총 8개 평가 분야에서 98점을 받아 금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신진 연구자와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 지원을 담은 연구 지원으로 만드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 활동 등이 담겨 있는 사회적 책임의 실현으로 구성됐습니다. 비전 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연차 보고서 및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경연대회로 올해는 24개 국가의 1000여 개의 기업과 정부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겨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새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국가수와 질병관리본부가 투입돼 정밀 조사를 벌였고 오염된 주사제로 인한 폐혈증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조수진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주사제 하나를 여러 명에게 나눠 쓰는 등 감염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고 의사들은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실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폐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균이 검출된 주사제가 사고 이후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맞고도 폐혈증 증상이 없는 신생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의료진과실이 주사제 감염으로 이어졌고 신생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논리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각을 총괄 책임지신 분이 법정에 나오셨는데 본인도 제3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정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원 감정인도 동일한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일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고로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히며 앞으로의 경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달걀의 산란 날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주겠다는 것인데 양계 농가의 준비를 위해서 단속은 6개월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껍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23일 낳은 달걀일 경우 0223과 같이 4자리로 표시됩니다. 산란 일자와 생산 농가,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10자리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됩니다.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자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 양계 농가들은 생산 관리의 어려움과 재고 부담을 우려해 반대해 왔으나 정부와 함께 달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을 풀었습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생산 농가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해 8월까지는 유통되는 달걀 모두에 산란 일자가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하고 세척해 유통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선별 포장 유통제가 시행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묻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을 미리 걸러내 유통하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달걀 유통에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 유통센터를 확대하고 달걀 거래 시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참고 가격 공시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우주탐사선 하야부사2가 소행성 류구에 착지한 뒤 이륙했다는 신호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오늘 오전 6시쯤 하야부사2가 고도 약 500m에서 천천히 하강해 1시간 반쯤 뒤 표면에 닿았다가 상승 중이라는 데이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야부사2는 류구의 적도 부근 바위로 둘러싸인 약 6m의 틈 사이에 착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야부사2는 당초 류구 표면에서 모래와 암석 등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었는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번 착지 후 이륙 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발사된 하야부사2는 3년 6개월에 걸쳐 태양 주위를 돌면서 약 30억 킬로미터를 비행해 지난해 6월 류구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죠. 끔찍하지만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해 볼 때가 있는데요. 바닥으로 떨어질 때쯤 점프를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오네시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 시간에는 이 재밌는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